안녕하세요, 만능쌤입니다. 오늘은 11강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능동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태라는 것은 주어가 어떤 행동을 직접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밑에 예문을 보면 bought라는 동사가 있는데 주어가 he죠. 그래서 그가 차를 샀다 라는 뜻인데, 이 he라는 주체 자체가 본인이 직접 차를 사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능동태라고 얘기합니다. 옆에도 보면 비동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in the room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나는 있다 방 안에, 내가 방 안에 있는 행동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능동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수동태라는 것은 뭐냐? 주어가 어떤 행동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동을 하는 건 능동, 행동을 당하는 건 수동.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당하기 위해서는 목적어를 취하고 있는 동사들만 행동을 당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를 영어에서는 타동사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3형식 이상의 동사들만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밑에 예문을 보면 카가 주어고 was bought가 동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by 플러스 me가 전면구가 되겠죠. 여기에서 주어는 카라는 주어고, 이 차가 직접 사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졌다, 그 차는 사졌다 나에 의해서, 이런 해석이 나와서 주체인 차가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사짐을 당했다, 그래서 이거는 수동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밑에 수동태의 종류를 보면서 하나씩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동태라는 건 목적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3형식 이상의 동사들만 수동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3형식이 어떻게 수동태로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3형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능동태라고 하고요.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고,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뀌고, 주어는 전치사 플러스 주어로 생략 가능한 것.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능동태에서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고,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뀌고, 주어는 전치사 플러스 주어로 생략 가능한 것. 이것이 수동태입니다. 대부분 수동태가 뭐야 라고 하면 그냥 BPP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당연히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는 게 수동태의 기본 원칙이니까. 하지만 목적어가 주어 자리를 갔다라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렇게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동사 뒤에는 뭐가 없죠? 네, 목적어가 사라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동태라는 것은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 것, BPP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것을 수동태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동태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은 예문을 보면 나는 사랑한다 그를,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를 썼을 때 이 힘이라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면 당연히 격 자체가 주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목적어였으니까 목적격인 힘을 썼지만 주어 자리로 왔기 때문에 주격인 he로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주어는 다시 전치사 플러스 주어가 될 텐데, by I라는 단어는 쓸 수 없기 때문에, I라는 건 주격이죠. 그래서 쓸 수 없기 때문에 me라는 목적격으로 써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목적격인 me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인칭대명사 같이 격이 존재하는 단어들은 그 자리에 맞춰서 격을 바꿔줘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옆에 예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do라는 게 동사고요. performance는 당연히 목적어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 가로치고요.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로 능동태 문장, 그들은 공연을 한다 거리에서. 이 그들이라는 주체 자체가 공연을 하고 있는, 직접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능동태의 문장인데,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는 주어 자리로 가고, 동사는 BPP인 are done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뒤에 있던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they라는 주어였던 것은 전치사 플러스 주어로 바뀌고, 전치사는 by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they였던 것이 전치사 플러스 뒤에 목적어 자리니까 them이라는 목적격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해석은 공연은 행해졌다 거리에서, 그들에 의해서. 공연은 그들에 의해서 거리에서 행해졌다. 네, 이런 식으로 주체 자체가 공연이라는 사물이기 때문에 지가 직접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연은 행해졌다 라는 수동의 의미를 써야 합니다. 네, 여기서 전부는 아니지만 주체가 대부분 사람이면 능동을 쓰는 경우가 좀 많고요. 주체가 지금처럼 퍼포먼스라는 사물인 경우는 수동을 쓰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동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4강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형식에서 상태 변화 동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become이나 can 말고 다른 turn이라든지 grow, come, go 이런 동사들 뒤에 전부 다 pp가 나오면 얘네들도 전부 다 수동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bpp, become pp, get pp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 중에 하나니까 무조건 외워 놓으시고요.
참고사항으로 4강을 안 보신 분들은 4강을 보면서 좀 더 다른 이 형식의 상태 변화 동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사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형식의 수동태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눠지는데, 먼저 첫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어수는 당연히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IO, 직접 목적어 DO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IO 누구누구에게라는 대부분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IO가 주어 자리로 가겠죠. 목적어니까 동사는 BPP, 그 다음 DO인 직접 목적어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어는 전치사 플러스 주어로 생략 가능하게 되고요. 네, 여기서 잘 보시면 IO라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왔고 동사는 BPP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더 이상 없어야 되는 게 수동태라고 했었는데, 삼형식에서 이번에는 목적어가 두 개였기 때문에 목적어 하나가 앞으로 갔지만 DO라는 직접 목적어 하나는 뒤에 남아돌게 됩니다.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없는데 사형식은 수동태 뒤에도 목적어가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사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려면 사형식의 동사들을 외워놔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은 마찬가지. 사형식의 동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5강을 보면서 사형식의 동사를 좀 더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예문을 보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IO라는 게 허로 나와 있고요. DO라는 것은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책을 주었다. 이런 식의 능동태 문장이 IO가 주어 자리를 하고 동사는 BPP로, 그래서 was given 이라고 바뀌고요. 그다음 직접 목적어인 복수는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 전치사 플러스 주어 생략 가능하고요. 해석을 하면 그녀는 받았다 책을, 이런 식으로 동사 뒤에도 목적어가 올 수 있는 것이 사형식이구나 라고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형식의 두 번째 수동태를 보겠습니다. 사형식에서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IO만 주어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DO도 당연히 주어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서 DO는 바로 앞으로 가기보다는 먼저 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꿔줍니다. 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부분도 5강에서 했습니다. 그럼 먼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DO가 앞으로 가고 IO가 뒤로 가면서 중간에 전치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보면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플러스 주어는 수식 어구이기 때문에 가로를 치게 되어 있죠. 그럼 삼형식의 문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아까 했던 삼형식의 수동태와 똑같겠죠. 그럼 DO가 앞으로 가고 동사는 BPP,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IO가 그대로 내려오고 주어는 전치사 플러스 주어로 생략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럼 옆에 예문을 보면 위의 문장은 똑같이 동사는 gave, 그 다음에 her가 IO고요. 그 다음에 books가 DO가 됩니다. 이 사형식의 문장을 다시 삼형식으로 먼저 바꾸면 DO, IO 자리가 바뀌면서 books가 DO가 되고요. IO는 전치사 플러스 IO, 투어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똑같이 됩니다. 나는 책을 주었다 그녀에게. 이런 식으로 삼형식으로 바뀌어도 해석은 사형식의 해석과 똑같습니다. 그냥 구조 자체만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바뀐 형태입니다. 그럼 이 삼형식을 다시 수동태로 만들면 이 DO라는 복수는 주어 자리로 가고요. 동사는 BPP로 were given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IO였던 to her는 바로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by 플러스 주어였던 by me는 생략 가능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도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해석을 해보면 책은 주어졌다 그녀에게, 나에 의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책이라는 주체 자체가 행동을 취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주어진, 받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형식은 수동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눠져서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5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 자리로 갈 수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고 동사는 BPP,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내려오고 주어는 전치사 플러스 주어로 생략 가능.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아무리 품사가 명사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주어 자리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옆에 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동사는 콜이고요. my dog가 목적어고 초코가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그러면 해석은 나는 나의 강아지를 초코라고 부른다 라는 능동의 해석이 나왔는데 수동으로 바꾸면 my dog가 주어 자리로 가고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고 목적격 보어가 초코라고 그대로 나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주어가 되고요. 그럼 해석은 나의 강아지는 불려진다 초코라고. 아까 위에 있던 이 목적격 보어의 뭐뭐라고라는 말투는 이 밑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의 틀을 잡아놓은 상태라면 해석이 헷갈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 보면 이 초코라는 것도 명사이기 때문에 마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콜이라는 단어가 5형식 동사이니까 4형식하고 헷갈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5형식의 동사들도 완벽하게 외우고 그래서 4형식과 구별하면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help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help는 준사역 동사라 쓰일 때 목적어가 나가고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힘이라는 목적어가 he라는 주어로 바뀌었고요. 동사는 be helped, is helped라고 수동태로 바뀌었고, 그러면 목적격 보호인 study가 그대로 내려와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동사가 두 개가 되니까 그대로 내려오지 못하고 앞에 뭘 붙인다? 네, to라는 전치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to 부정사로 바꿔줘야 합니다. 체크를 할 때는 당연히 전치사니까 가로를 쳐서 여기까지 English까지, 그 다음에 by 플러스 me 또 가로를 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가 해놓으면 수동태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조건 완벽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나오면 해석을 무조건 수동태에서 끊어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능동태 해석을 하면 나는 그가 영어 공부를 하도록 도왔다. 이 해석이 수동태가 돼서 그는 도움을 받았다. 영어 공부를 하도록 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수동태에서 끊어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동태를 만들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 유발 동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정을 유발시키는 건데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짜증나게 하거나 당황스럽게 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감정을 유발시키는 동사라고 해서 감정 유발 동사라고 합니다. 종류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문법 문제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써놓고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감정 유발 동사의 특징은 주어가 사람일 때는 능동, 수동이 둘 다 가능한데 대부분 수동을 씁니다. 그리고 주어가 사물일 때는 능동만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친구를 놀래킬 수도 있고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놀람을 당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인 내가 행동을 취할 수도 있는 능동 또는 주어인 내가 행동을 당할 수도 있는 수동 둘 다 가능합니다. 주어가 사람일 땐. 그럼 주어가 펜이라는 사물일 때는 펜은 감정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펜을 놀래킬 수는 없죠. 즉 펜이라는 건 놀람을 당할 수 없죠. 펜은 놀라게 됐다. 펜은 놀람을 당했다 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수동은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펜을 보고서 우리가 놀랄 수는 있죠. 이 펜이 굉장히 잘 써지거나 또는 갑자기 펜이 날라와서 그 펜 때문에 내가 놀람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펜이 나를 놀래킬 수 있다 라는 능동은 되고 펜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수동태는 쓰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에 예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사는 surprise라는 감정 유발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어인 내가 그를 놀래키고 있죠. 그래서 나는 그를 놀래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BPP가 돼서 be surprised가 되겠죠. 아까 목적어였던 힘은 주체가 돼서 he가 되고요. 아까 행위자였던 I는 전치사 플러스 me로 생략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 해석은 그는 놀람을 당했다 나에 의해서. 네, 이러한 식으로 주어가 사람일 때 능동도 가능하고 수동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밑에 예문을 보면 tree라는 주어가 사물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수동태로 썼습니다. BPP로.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됐습니다. 이 해석을 하면 그 큰 나무는 놀람을 당했다 나에 의해서 이런 해석이 되는데 트리가 놀람을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장은 맞지 않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써야 하냐면 이 트리라는 단어는 사물이기 때문에 능동태로만 써서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흔히 쓰는 조동사 목적어 능동태 해석을 하면 그 나무는 나를 놀래켰다. 이런 식으로 능동의 해석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동태를 못 만드는 자동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동태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들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형식과 2형식에서 쓰이는 이 자동사들은 당연히 수동태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들을 외워놓으면 해석에서 또는 문법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써놓고 뭐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꾸준히 보면서 외우면 한 달 정도 뒤에는 자동적으로 외워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수동태라는 것은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면서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형태를 수동태라고 하고요. 흔히 주어가 사람이면 능동태를 쓰고 사물이면 수동태를 쓰는데 감정 유발 동사는 거꾸로 주어가 사람일 때는 대부분 수동을 쓰고 주어가 사물일 때는 능동만 쓰게 되어 있다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1형식과 2형식으로 쓰이는 자동사들은 수동태를 만들지 못한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능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